만렙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코인 투자를 지향하는 코인 만렙입니다. 오늘 새벽에 공개된 FOMC 의사록의 여파로 오늘 전체적인 시장은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이미 예견되었던 부분이었지만 막상 뚜껑을 까보니 비트코인은 1.5% 정도, 그리고 메이저 알트들은 2에서 3% 정도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반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이 1% 이상 하락을 하면 알트코인들은 10% 이상 하락을 하기도 했던 것에 비하면 알트들의 방어력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서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코인만렙 채널을 운영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저도 좋아요. 또각 상대적으로 시총이 작은 보라, 스택스, 파워레저, 코스모스 등의 코인들은 업비트 기준 오늘 아침 9시에 다시 리프레시가 되긴 했지만 4% 이상의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큰 반면 리플, 도지, 에이다 등의 메이저 코인은 1% 정도 수준, 그리고 이더리움의 경우 2%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어제 라방에서 ICP가 37달러를 찍어서 우와 40% 수익 중이에요, 코인만렙 짱짱맨을 외친 지 하루가 채 되지 않아서 수익률이 공두박질 치는 우픈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겸손해야 돼, 그쵸?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이유를 한두 가지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의 하락 역시 가장 큰 영향을 준 소식이 있지만 그 이유 때문에 이 하락을 온전히 해석해서는 위험하죠. 그렇지만 오늘의 하락은 뭐니뭐니 해도 FOMC의 의사록 내용 때문일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언급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번에 언급했었던 테이퍼링을 가속화하겠다는 말과 2022년에 세 차례의 금리 인상 예정, 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확률이 있지만 노동시장의 개선이 많이 빨라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코인 관련 소식을 꾸준히 접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정리한 내용을 보고 바로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특별히 모르던 소식이 없는데 라고요. 이렇게 특별히 예상치 못한 안 좋은 언급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 비트코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꽤 큰 폭으로 하락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이번에 회의록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나쁜 소식이 확인되면 하락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이를 반대로 말하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으로 공개가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딱히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러한 예측은 결국 다 틀린 것이 되었습니다. FOMC의 의사록 공개로 인해 비트코인이 내린 것이라면 예상했던 내용 그대로를 발표했음에도 추가 하락이 발생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희망적인 부분은 FOMC 의사록 내용이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과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로 해석되고 있었던 테이퍼링의 악재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큰 고비를 넘기는 중이라는 것이 그나마 이 시장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소식은 CBDC 관련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신저는 당연히 카카오톡이지만 전 세계의 순위를 살펴보면 조금 다릅니다. 스타티스타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21년 10월 기준 가장 많은 사용자를 기록하고 있는 메신저 1위는 왓츠앱, 2위는 페이스북, 3위는 위챗, 4위는 QQ, 5위는 텔레그램을 기록하고 있고, 전 세계 기준이 아닌 중국의 경우 1위는 위챗, 2위 QQ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에서는 위챗이 우리나라의 카카오톡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1위 메신저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겨우 이틀 전에 중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용 중국 CBDC 월렛이 출시되었다고 말씀드린 이후 오늘 중국에서는 위챗 메신저를 통해 디지털 위안화 결제 기능을 오픈했습니다. 텐센트 산하 인터넷 전문 은행인 위챗페이를 운영하고 있는 위뱅크에서 중국의 CBDC를 출시하고 이를 위챗에 연결해버린 것인데, 중국의 CBDC 가속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갑이 나온 지 이틀 만에 메신저를 통한 디지털 결제를 선보인 것은 전 세계 CBDC
CBDC 시장에서 중국의 위안화를 가장 빠르고 광범위하게 장악하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죠. 지난달에 메타로 사명을 변경한 페이스북의 자회사인 왓츠앱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메신저를 통해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그건 미국 일부의 지역과 과테말라에서만 제한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었기도 하고 CBDC가 아닌 스테이블 코인이었기 때문에 오늘 발표한 중국과는 규모와 의미가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올림픽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CBDC의 성패와 기축 통화 가능성은 2, 3월에 결정이 된다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중국 CBDC 관련 각종 소식은 당분간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통화가 기축이 되던 한화가 중심이 되지 않는 이상 직접적으로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중국이 디지털 기축 통화를 성공시키는 경우와 현재의 기축 통화인 미국 달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혹은 새로운 제3의 화폐가 기축이 되는 경우 모두 세상은 정말 크게 바뀔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소식들을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기축이 되는 건 참 싫은데 현재의 분위기로만 보자면 가능성이 가장 커 보여서 가슴이 웅장웅장해지네요. 제가 지난 12월 30일에 긴급 속보로 코인원과 빗썸에서 개인 지갑을 거래소로 보내는 것이 제한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추가 기사가 나오고 꾸준히 질문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나마 다시 정리드리려 합니다. 오는 1월 24일 이후부터는 코인원과 빗썸 등의 거래소를 통해 코인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는 사전에 주소를 등록해 둬야만 등록된 지갑으로만 코인을 보내거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갑 등록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개인정보 입력을 통해 만들어지지 않은 지갑을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트래블룰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깔끔하게 쭉 정리를 드릴 테니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쉬운 설명을 위해 개인 지갑은 메타마스크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일반적인 지갑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해외 거래소 역시 대표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라고 표현을 할 건데 이건 비트루, 게이트IO, 크라켄, 제미니 등 다른 해외 거래소도 동일한 기준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코인원에서 바이낸스로 코인을 보낼 때 반대로 바이낸스에서 코인원으로 코인을 받을 때 모두 사전에 외부 지갑 등록을 해둬야 합니다. 등록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개인정보 확인 등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지금 미리 등록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갑 개설 시 개인정보가 요구되지 않는 메타마스크는 코인원에 등록을 할 수 없으니 코인원에서 메타마스크로 반대로 메타마스크에서 코인원으로 암호화폐를 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지금 이 조치는 향후 진행될 트래블룰의 사전 작업 중 하나이긴 하지만 지금의 조치는 세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갑 등록을 한다 해서 혹은 트래블룰처럼 100만 원이 넘으면 증빙을 해야 하는 등의 작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다시 말해 메타마스크와 코인원과의 전송은 불가능하지만 코인원에 갖고 있는 코인을 코인원에서 바이낸스로 보낸 후에 바이낸스에서 메타마스크로 보내거나 반대로 받고 싶을 때에는 메타마스크의 코인을 바이낸스로 보낸 후 바이낸스에서 다시 코인으로 받는 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조치는 코인원과 메타마스크와 직접 연결이 불가능한 것일 뿐 한 번 더 우회를 하게 되면 보내고 받는 게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다만 코인원에서 지갑을 등록할 때 코인원에서 만든 것과 동일한 이메일, 휴대폰 번호, 이름, 셋 중 최소 하나 이상은 동일한 정보여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코인원과 다른 정보로 만들어진 바이낸스는 지갑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트래블룰을 적용하기 위해서 개인정보가 없는 거래소는 거래하지 않겠다는 기준을 만들기 위한 작업의 일환인데, 어쨌거나 지금 당장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니 다행이라고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는 기사네요. 아직 트래블룰이 시행되기까지는 2달 정도가 남아 있고, 지금의 기준으로 트래블룰이 진행된다면 여러모로 우려되는 바가 많은 만큼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도 크게 내리고 이상한 제도도 생기고 해서 기분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서 마음이 별로 좋진 않네요. 내일은 다시 암호화폐 시장에 활기를 띨 수 있는 소식이 많이 나오길 바라며 오늘의 소식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